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 시흥동에서 수상한 창고라는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수상한 협동조합의 김명환입니다. 오늘 청년 문화로 마을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도 아직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나중에 저희와 비슷한 활동을 꿈꾸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을 전공했는데요. 마이스 산업은 전시나 행사, 컨퍼런스, 공연 같은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대학교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문화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도 해왔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봐왔어요. 네, 그래서 활동도 이제 공연을 만들기도 하고 대학생들 같이 이제 활동하던 대학생들을 모아서 소통하는 활동들도 꽤나 많이 했고 그리고 그때는 그게 되게 재밌었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파란달이라는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지만 원래 이제 스쿨 밴드로 시작을 해서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님, 누님, 동생분들을 만나서 같이 이제 곡도 쓰고 연주도 하고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시위 현장에도 나가봤어요. 짧게 한 2년 정도 시위 현장에서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분들이 시위하시는 그 현장을 참여해서 거기에서 이제 연주하기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자주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저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이전에는 단순히 그냥 즐거운 것, 재밌는 것을 쫓아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 현장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운 곳은 아니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게 추운 겨울에 어떤 시위 현장을 찾았어요. 날짜도 기억이 나는데 12월 1일 12월 초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추울 때는 아닌데 그날 진짜 엄청 추웠어요. 근데 이제 거기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1년 정도 고공농성 하시는 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밧줄에 매달아서 올리면 이제 거기서 드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니까 대소변을 보시면은 그걸 밧줄에 매달아서 내리고 이 활동을 전광판 위에서 1년 동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아름다운가, 공정한가 라는 의문을 그때 좀 처음 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이 물론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너무 자본에 묶여있다, 자본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왔어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죠. 돈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서로가 죽이기도 하고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갈등의 시작이 가만 보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거리면서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신념처럼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걸 또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은, 또 나중에 돌아보면 돈 거리면서 살고 있는 어쨌든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제가 2017년도에 금천구에 처음 오게 됐어요.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서울 사람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금천구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우연한 계기로 이제 2017년도에 금천구에 처음 오게 됐고 또 이제 그때 마침 시기가 맞물려 가지고 제가 1년 뒤인 2018년도에 제가 금천구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울쌤이라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청년 문화 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 2018년 12월에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성장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에는 협동조합까지 설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단체를 18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횟수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청년 문화로 마을에서 살아남기인데, 주제처럼 청년 문화로 마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도, 그리고 문화도, 마을도 살아남는다라는 생각도 다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버리라는 게, 아, 나 여기서 살아남기 싫으니까 대충 해야지. 마을이 뭐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가지고 마을이라는 나와 가장 가까운 생활권, 그리고 그 생활권에서 나의 먹거리, 그리고 함께하는 그 구성원들, 함께하는 친구들의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고 쭉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목표고, 그 조직의 지향점이고, 그리고 만약에 잘 돼서 살아만 남는다면 정말 대단한 공동체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쭉 해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주객 전도가 돼서 살아남는다는 것에 매몰되면은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답도 안 나오고. 물론 제가 지금은 뭐 답을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아직까지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지금까지 활동해온 것들을 한번 돌아봤을 때 아쉬웠던 것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라. 예,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점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저에게는 실패했던 경험이지만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첫 단추를 잘 깨지 못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 단체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우리가 아니라 제가 꼬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상을 중심으로 이게 대충 합의를 한 거죠. 대충 합의된 선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 이 사업들을 잘 굴려서 성과를 내야지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그 방만한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이제 단체가 커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럼 지역에서 찾겠지? 그러면은 이제 살아남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세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메커니즘이잖아요. 우리 이름을 알리고 잘 활동을 해서 다시 찾게 하는, 이런 게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심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매몰되다 보니까 저는 단체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재밌게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때 놓쳤던 게, 우리의 이상을 다 이야기를 해서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논의 구조를 만드는 일에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저의 목표, 저 개인의 목표와 저 개인의 이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거를 충분히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어떻게 생각이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있고, 다섯 사람 모이면 다섯 가지 생각이 있죠. 저희도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동상이몽인데, 다들 같은 줄 알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가 다르니까 그 밑에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 그것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들과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갈등이 근본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사소한 갈등, 감정 싸움이 된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건강한 갈등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도 그 조직, 그 공동체가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중요한 갈등이 아니라 그 엄청 사소한 감정 싸움, 그런 갈등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저와 함께 갈등을 빚는 사람들, 그리고 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갈등이 너무나 소모적인 갈등인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의 원인이 우리가 아까 첫 단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첫 단추에 있다라는 것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 협동조합을 만들고 난 후에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데,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그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좀 괜찮았고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조합을 빨리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살아남자라는 생각밖에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 뭐 사람이 모인 곳은 그렇잖아요. 집단의 공동체의 목표와 비전,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예. 원동력입니다. 사실은 그 모임을 유지시켜주는. 근데 표면적으로 그게 이제 공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냥 그게 문자로만 이해되는 목표는 결국에는 이제 구성원을 설득할 수가 없는, 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상, 저희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목표는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인데, 정말 놀랍게도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의,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문화예술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하나의 말을 두고 각자가 생각했던 그 그림들이 달랐던 거죠. 그것도 너무나 크게. 예, 그거를 좀 늦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부랴부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자. 그래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럼 각자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의, 변화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내려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쏟아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미 저희는 조합을 설립을 해서 무언가 프로젝트든 사업이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반복이 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이거를 바꿔보자라고 다시 처음부터 세워가는 이 과정이 자체가 생산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생기죠. 그런 갈등이.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느 곳이든지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들을 또 되돌아보면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갈등.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저한테 나 단체 만들 건데, 나 뭐 조합 만들 건데, 나 무슨 일을 할 건데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일단은 말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뜻이 확고해서 하겠다고 한다면은 함께 하기로 한 구성원들과 처음에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싸우셔야 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뭔가 딱 만들 때는 난 뭐 세상을 점령해야지, 뭐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우리나라 최고의 뭐가 되어야지, 뭐 이런 원대한 꿈에 젖고 막 머릿속에서 막 수익 모델, 막 비즈니스 모델, 뭐 계획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의 그 이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말장난 같죠. 하찮게 느껴지고 그냥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해 중요성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자 라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다시 만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정말 피나게 해도 나중에 보면은 사실 그 이야기가 덜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새로 다시 만든다라고 해도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런 중요성에 대해 알고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아마 똑같은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처음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알죠. 예. 그냥 이런 이야기 없이 준비 없이 그냥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문제는 반드시 터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때 터지는 문제가 작은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 처음에 대한 이야기,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예. 생각해보면은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시작이 반이다. 요 시기 전에는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그냥 그 시작하는 순간의 나의 결심. 내가 헬스를 끊었는데 그래 헬스를 하기로 했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이미 반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 그 공 들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처음에 뭔가 잘못했어, 뭔가 빼먹었어.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인 그 결과의 반이나 잘못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활동해온 시간 동안 살아남으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게 그 즐겁게 활동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 시작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시작을 하든 뭐 지원을 하든 그리고 좀 성장해서 자체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든 아니면 수익 활동이든 결국에 이게 그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이상의 기대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순간 이게 아무리 즐거운 활동이어도 그냥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의미를 중심에 놓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일이 돼버리면은 그냥 외관상 욕 안 먹을 정도로 의미는 무슨 의미?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 열정을 가지고 열정으로 해라. 뭐 만약에 이제 수익이면은 너네 돈 안 벌어도 돼. 의미만 있으면 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꼭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뭐 물론 그 가치가 아까 이제 처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 구성원이 그 가치가 다 다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도는데 그 가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끌고 갈 것이냐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즐거워야 하고 있는 건데 각자의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일단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즐거우면은 일단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즐거워야 되는데 많이 요즘에 느껴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막 처음처럼 즐겁진 않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그렇게들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쁘게 보여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조차도 안 되는 거여서 예. 이게 그 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왜 하는 건데? 이것을 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면은 개인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명히 재미있는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이 왜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해결되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심이 되면은 그 알맹이가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가만 중요해지고 그 결국에 이제 그 과정도 재미가 없어지고 그 표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럴듯한 내용을 붙이는 거는 사실 억지잖아요. 그래서 잠깐 또 이제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예전에 TV에서 꽁트를 하나 봤어요. 무슨 꽁트였냐면은 화가가 인물을 이렇게 그리는데 딱 이렇게 그려가지고 인물을 딱 보고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귀를 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꽁트에서는 갑자기 화가가 면도칼을 들고 내가 이제 그림 그려준 사람의 귀를 자르려고 하는 그런 꽁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꽁트에서 담고자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10년 전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고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민이었던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지금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이 나중에 보면은 되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부분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왜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다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재밌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 이제 모두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저도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처음에 컨설팅 하러 이제 오신 분이, 이거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이야기. 처음에 많이 모여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많이 워크숍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들어서 그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직접 겪어봐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음악하는 밴드 중에 유명한 밴드예요. 국카스텐이라고. 거기에 이제 드럼 치는 분 성함이 이정길이라고 계신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강사분으로 국카스텐의 이정길님이 오셔서 6주 동안 같이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국카스텐이 엄청 잘 나가기 바로 전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형님 보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롤모델처럼 했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언도 되게 많이 구하고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인데, 제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사실 그쪽 세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막막함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건데, 그때 이제 그 형님이 저를 되게 한심하게 보면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심하게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비속어도 섞어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야, 그거 그냥 해. 왜 그런 거 물어봐. 바닷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려주면은 그냥 그대로 믿을 거야? 들어가서 바닷물이 차가운지 바닷물이 뭐 매운지 짠지 이런 거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 아 그래 음악을 하고 싶구나. 너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팀 모아서 연습을 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해줘요. 그런 자기가 어떤 시행착오를 이야기를 해주고 했어도 아마 안 듣지 않았을까. 안 들은 건 아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아 그래야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한 귀로 흘렸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부딪히고 활동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고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지금 아마 관심 있는 분이라면 들으실 것 같아요. 무언가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겠죠? 근데 이 얘기가 한 귀로 저도 그랬고,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죠. 이 사람들의 각자 욕구도 저마다 다르겠고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렵고 지치고 힘든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것들을 함께 했을 때만 느껴지는 감동,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 위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인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함께 하기로 했으면 소모적이라 느껴질지 몰라도 꼭 공동체의 이상과 비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지치지 않고 즐겁게 천천히 가다 보면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이웃. 네, 저는 여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엄청 많이 느꼈어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감사한 분들도 많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당연히 우리 집 문 잠겨 있으면은 집 앞에 미용실 가서 놀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슈퍼 가서 화장실 가고, 이런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금천구 와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아직까지는 주변에 이제 따뜻한 이웃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그렇고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이 공간도 진짜 어느 하나 도움을 안 받은 곳이 없어가지고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마을이라는 게 더 지속되어야 되고 다양한 주민분이 더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조금 생각을 더 진지하게 해주시고 더 봐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걸 넘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밀어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마을 신문을 보고 알게 된 건데, 마을 공동체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예전에도 의문이었는데 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관에서 하는 것들이 왜 장기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이게 세금을 축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렇게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눈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꼭 많은 분들이 이 마을에 대한 중요성, 마을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